그러면 혹시 그 학대를 당했을 때 아동들이 어떻게 처벌을 좀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2020년 5월 29일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18일 검찰은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8일에는 법원은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이 정도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에 비해서 이 처벌이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학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혹시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해외는 이런 현행 관련된 법이나 제도나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개발 연구소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그냥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된, 검증된 그런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 해외 주요 국가들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굿네이버스가 2019년도에 발표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의 자료를 좀 인용을 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연방정부에서 아동복을 만들었고, 거기서 아동복지 정책을 총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연방국가다 보니까 각 그 주별로의 개별적인 그런 법제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강력하게 법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면서 또 특이한 점은 그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 거버넌스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돼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강력한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을 통해서 아동 학대 예방 방지, 또 피해자 보호, 또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보호 시스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영국이 역사가 더 오래됐죠. 89년도에 아동법을 또 만들었어요. 만들을 통해서 아동 학대 유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법을 통해서도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강력한 개입, 이거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유 같은 경우는 혼자 두게끔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만 16세, 우리나라로 치면 중3 정도 되죠? 그 아이가 혼자 밤을 샌다? 말도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사례도 나왔지만 애는 놔두고 PC방에 가요, 부부가. 완전 방임, 방치, 정서적 학대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형제가 남 끓여 먹다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방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차에 아이를 40분 동안 두고 자신은 카페로 가는 맞아요. 그 상황에서 또 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우리 한인 부부가 외국에서 마트 갔다 오면서 애를 두고 왔다가 일반 시민이 신고해갖고 처벌당했죠.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선진국들의 법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선진국인데 그런 법 체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실천 과정에 있어서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요, 70년대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최대한 원가족에서 보호하고 가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가족 학대의 비율이 가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갈 곳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시스템, 정책 제도를 통해서 원가족에서 다시 이 학대받은 아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호주는 잘 돼 있고요. 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아동 학대 관련된 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법 얘기하면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게 2014년인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국가와 정부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에서도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미리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아. 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외국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엔사나의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CRC, 이게 네. 89년도에 이제 채팅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공고들을 했었죠. 네. 이런 법제도에 대해서, 만들어라, 실행을 해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동 권리보호,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공고를 했었죠. 네.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국내법은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 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에 관련된 특별법,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범죄 특별법은요, 정식 명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어떤 그 학자들은 네. 아동학대 특별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 범죄라고 넣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범죄죠. 예. 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방 직전부터 군 법정령에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고아나 기아에 대한 어떤 아동보호 관점에서 일부는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거는 네. 1961년도에 아동 독립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인 법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동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학대에 관련돼서 다뤘지만 제대로 다뤄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별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3번의 커다란 개정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 네.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정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제 법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46건의 아동학대 범죄법에 대한 그 법 개정 시도가 있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개정이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도 즉시조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즉시조사에 대한 그 수사의 의무화를 법문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가족이었고, 그렇죠. 또 학대 행위자가 이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행위자에서 주거지 침입하게 됐을 경우 권한이 좀 약했습니다. 네. 선거 경찰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법문화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아동학대 신고 있었고 하더라도 가족 내에 훈육이 없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무마가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민법에 있는 조항이었는데,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가 되는 그런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저희 두 가지 이제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하고, 네. 그 다음에 즉시조사와 그 다음에 수사 착수를 네. 의무화하는 요 네, 정도만 돼도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아동학대와 네. 관련된 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법 관련돼서 그동안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거든요. 네. 복지부는 피해자 보호, 치료, 부모 교육 쪽이었고, 네. 학대법이 만들어지면서, 범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법무부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 그래서 약간 양형 기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많은 학자들, 연구 네. 또 실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제도 회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